엄마 등골판에 먹는다고. 뭐하러 학교 다니냐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것이다. 만졌어요. 얜 버려야 돼요. 왜? 장애인인 내가 만졌기 때문에. 뭐 가방에다가 우유 부어가지고 가방 다 젖어버리고. 애들한테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한 경우도 있었고. 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제가 볼 수도 없는 그런 똑같은 유인물을 놓고 회의를 하자고 할 때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써달라고 그 방부서 같은 데도 있고 그냥 말로만 음성 언어로만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것도 좋지만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서럽다! 서러워! 이동권 문제, 거기에 대한 인권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중증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인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나라는 거죠. 450만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정말 이 법이 필요합니다. 2003년 4월이죠. 엄청난 단체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지금으로부터 그 20년 전쯤 되죠. 그때마다 4대 법안이 있었죠. 크게. 편의정지법이라든지 뭐 법안들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까지가 8년이 걸렸거든요. 왜?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받아줄 학교가 없는데 학교를 못 갔죠. 특수교육지정법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죠? 저에게는 법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글자에 버려줘, 글자에. 우리나라에 장차법이 없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구나. 그러면 왜 이게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면서 깃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첫 국토순례를 하게 되죠. 200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5년 제2차 국토순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단체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 2003년 4월 15일에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이렇게 해서 정식 출범식을 가졌거든요. 한국 내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차별 사례들을 모으자. 그 전국에서 이제 사례를 다 모아서 취합을 해보니까 11포인트로 빽빽하게 A4 용지에 적은 용지가 수십 장이었어요. 슈퍼마켓을 갔는데 눈치 주면서 안 판다고 그랬다. 마치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가라고 했다. 학교를 가지 말고 같이 지내자. 거부당한 경험은 일상이에요. 예. 그렇게 분과별로 1회 내지 2회씩 토론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개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까지 취합을 해서 각 사례들을 각 비슷한 사례들을 묶어가지고 교육,
고용, 지금의 저기 장애인차별금지법 2장에 보면은 6개의 절이 있잖아요. 6개의 파트로 나눈 겁니다. 나누고 각 파트 안에서 또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거기서 법 규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 경험에서 거기서 그냥 언어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법 언어를.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법안의 제목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됐고, 그렇게 된 이유는 장애인 차별 금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들이 플러스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또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기로 하면 또 시각과 지체 장애인 단체까지 국가주의 투쟁에서 장차법을 제정하자. 장차법을 제정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좀 비키세요. 장차법 제정에 대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죠. 장애계는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 환기도 시켜야 되고, 장애인 차별금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입법을 쟁취시키겠다라는 이제 우리 장애인계 활동가들의 결의로 삭발을 하게 된 거죠. 목을 목기 장애인 위원회에 회고되었지만 장애인이 안건 합격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차별수정기구의 일원화에 따른 각 부처의 차별금지법 원리 중단이라는 바로 원래 12월이면 정부도 하겠다라는 이 차별금지법을 경청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제를 먼저 폐지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는 모든 권리구제 수단 모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청은 적극 교섭에 응하라. 장차법 반대하는 경제계 우단체를 작성하라. 지난 5년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투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의미이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은 악용되었습니다. 법률 수요자 중심의 법 제정 운동이었다는 게 가장 크게 평가를 하고 싶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평등권 이상의 내용을 담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시혜에서 권리, 인권으로 가는 새로운 내용이었고, 저는 그것만 갖고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우선 이제 법을 만들고 나니까 그 이름은 그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를 실천하자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실천연대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법안 하나하나에 손볼 때마다 되게 진짜 너네랑 우리랑 생각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당장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모든 사업장이 내년부터 당장 대상이다. 정부는 말도 안 된다. 제대로 법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건 연차를 두고 시행을 해야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됐을 때 우리는 이제 투쟁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투쟁이란 말 입에서 안 담아도 되겠구나. 웬일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시행령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다니고, 또한 정부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투쟁을 외쳤는데, 역시 지금
정부 시행령안이 나왔는데 기고만장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된 게 기업들, 사업주들만, 사업장들만 생각하냐, 뭐 이런 게 핵심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졌습니다. 2010년까지는 뭐 500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뭐 2012년에는 뭐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이제 확대하는 안이 정리가 됐죠. 그 싸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시행령 작업하고 저는 집단 상담, 아니 집단 진정,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전국에 막 팩스를 보내가지고 차별 경험 진정해달라. 한 사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진정을 하지만 그 사안은 결과적으로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꺼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활동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차별이라고 판단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어디다 이야기하고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부설기관으로 있는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가 2009년에 그래서 이제 상담전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초기에는 상담전화로 상담 이제 대응하는 활동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방지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중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모니터링, 이행 모니터링을 하는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뭐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거, 공공시설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해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단 진정을, 인권의 집단 진정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내고 하는 운동을 하고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 차별은 진행 중이다. 일상적인 청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지금까지 수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관광부도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함께 진정 대상에 포함했다. 보험회사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보험차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보다 100번이 크니까 장애인은 보험금지 날랍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어렵게 시행되고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차별을 만났을 때 그 차별 사례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 안에 바꿔야 될 법이 있으면 법을 바꾸고, 바꿔야 될 제도나 정책이 있으면 그걸 바꾸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사례가 이제 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다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지. 대응을 하면서 이런 이제 제도나 정책을 바꿔나가는 게 최종적인 이제 목적인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중복장애인이 많아요, 문제는. 그래서 뭐 차별구제나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은 가급적 차별구제 청구 소송하는 쪽 가서. 이회의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 법률지원단이라고 해서 변호사님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들어온 사례 또 지역의 상담소들에 들어온 사례 그 중에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의논을 하는 회의입니다. 그 장출연에서 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별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사례 중에 그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그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같이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차례 정도씩 하는데 그때마다 한 4개, 5개 많으면 뭐 그 이상 사례들이 있거든요. 에버랜드에서 그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해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던 사례가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놀이공원 3곳에서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해서 제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똑같이 또 에버랜드에서 시각장애인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또 그 놀이기구에서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부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그 소송을 제기를 했고 현재까지 그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고 제가 뇌변에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는 늘 못하는 것이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역차별을 조장하는 에버랜드는 즉각 사과 및 조치를 취하라. 당신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나는 지체장애인이 아닌 청각장애인이다. 혹시 장애인 우선 입장이 청각장애인도 해당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지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호자가 아니라 전간판, 자막 안내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에버랜드 측이 먼저 제공해서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차별을 당해도 내가 이 차별을 당한 거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 는 내용의 소송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들은 차별행위니까 그 차별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버랜드 같은 곳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 내부 지침의 내용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의미하는 내용들을 삭제하라.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휠체어가 탈 수 있게 버스를 만들어라. 이런 식의 청구가 가능해진 거죠.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몇몇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고, 실제로 많이 바뀐 부분도 있어요. 이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은 사실은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원칙이니까.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당연했던 원칙이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고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꼭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판례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 좀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됐다는 게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은 시혜적이고 수혜적인 거라면 요거는 이제 차별금지라고 하는 평등권에서 가져온 인권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장애인 영역에서. 기회가 같다고 해서 결과가 다 같지 않더라. 그러니 결과를 조금 더 평등하게 하기 위한 간접차별이라고 하는 인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지금 장애인 처지에서 볼 땐 참 훌륭한 법이다. 그렇지만 결코 잘 만들어지진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아 정말? 첫 번째 정말 다 잘 만들어졌다 그러나요? 아유,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 왜냐면 사실은 그냥 어려워요. 그냥 적용하기가. 소송을 하고 다툴 때 이 법이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법이 비록 처벌 조항은 되게 약하지만 내가 차별받았는데 이 차별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당사자한테 주는 게 나는 이 법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 야, 법 위반이야. 너 법 위반한 거야, 지금. 장애인이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명분을 주는 게 나는 이 법이 하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전 생애와 전 생활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정 보완을 하면서 지켜나가야 하고 또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차별받는 장애인이라는 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뀌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장애인이라는 개념으로 낙인화되는 사람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